늘 새로운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언론, 지식교양 전문 채널 시선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박진아입니다. 계약서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지입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 오늘 다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일통은 이하나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힘들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중요한 꼭 어려운 단어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것들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알아야 하는지, 꼭 체크해야 되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뭐가 있나요? 첫 번째, 차량에 대한 갑부 및 을부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갑부, 을부. 네, 갑부, 을부를 확인하시고 요구 압류 및 설정 등 기재사항들이 있어요. 압류사항이나 뭐 그런 부분. 요구사항, 압류를 한다거나 뭐 회사에서 요구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기재가 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위스탁 계약서 안에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스탁 계약서 쓰실 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경찰서에 그 차량에 대한 미발행 범칙금이 있는지, 아, 차량 자체에 대해서도 벌금이 있는지, 네. 기존에 미납금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 체크를 해야 그렇죠. 안 되는 그러면 내가 내야 되니까 그 전 차량에 대해서. 그리고 화주와의 운송 계약서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화주와의 운송 계약서라면 이제 내가 지입차를 하기로 했어요. 어떤 회사에, 그 회사 화주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화주랑 운수회사랑 계약서를 내가 확인해야 네, 된다는 그렇죠. 거죠. 아, 그렇네요. 이걸 확인 안 했다가 막상 그렇죠. 계약했는데 일이 없으면 어떡해요? 네,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 화주가 요구하는 대폐차 연한 확인 같은 것도 하시면 좋죠.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자면 H땡 뭐 이렇게 자동차 부품을 운송하는 차인데 차가 곧 모델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차를 운반하는 지입차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망가져 있거나 오래된 연식의 차를 쓰는 걸 좋아하질 않아요. 회사 자체에서. 그럼 몇 년씩 이상의 차를 이제 쓰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지원도 해주세요. 새 차로 바꿀 때.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금액적인. 네, 그렇죠. 대기업에 한한 건데요. 네,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그런 대폐차 연한이 있는 곳은 드물어요. 그런 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인감증명서를 이제 계약서 쓰실 때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감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수량이라든지 사용처 이런 건 정확하게 확인을 받고 드려야겠죠. 당연하게 들으면 당연할 것 같지만 사실 또 계약서 작성할 때 이렇게 빠뜨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아주 세부적인 건데요. 만약에 내가 뭐 냉동 탑차로 배송을 하게 됐어요. 냉동 탑차 안에서도 저상이 있고 고상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죠? 물건을 실는데 높은 차량이 필요한 일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차량이 필요한 일들도 있거든요. 차의 높이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높이 같은 것도 확인하셔서 들어가시면 좋아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에는 차를 다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운수회사에서 꾸며서 갖고 들어갔는데 그 화주에서는 저상은 쓸 수 없고 고상만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또 이제 중간에 빨리 투입이 돼야 되는데 투입을 못하고 또 부조 변경을 하느라고 시간을 또 많이 허비를 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보상을 전혀 못 받는 건가요? 회사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운수회사에서 체크를 하고 잘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차주님 잘못은 아니죠. 그래서 회사에서 해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경우는. 하지만 본인도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그쵸. 예, 그쵸. 저상인지 고상인지 높이는 맞는 건지. 왜냐면 내가 차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 내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죠. 원천적으로 지금 내가 하려는 일하고 내가 가지려는 차하고 정확하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여부가 굉장히 딱 중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한 5가지가 행여나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오히려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범칙금 알아보지 않고 그냥 했다가 어쨌든 법적으로 내 차가 되어버리니까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꼼꼼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정말 오늘 좋은 정보를 우리가 아는 것 같습니다.
지입차에 대해서 고민 있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고민은요, 허위 매물이에요. 네, 허위. 그렇죠. 우리가 중고차 관련해서 허위 매물이다 뭐 이런 말을 좀 많이 사실 뉴스를 통해서 듣기도 했는데 이 화물차도 허위 매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분이 있어요. 상담을 주셨어요. 이 30대 중반 남자분이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많이 알아봤는데 유독 이 허위 매물은 잘 구별을 못하겠다. 그래서 좀 그래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쉬워요. 네. 오히려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많이 봐서 알지만 충격 고백! 많이 봐서 알지만 저 말도 안 되게 막 연식도 얼마 안 됐는데 차량 모델도 얼마 안 된 건데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있냐고 전화해서 있어요. 그러고서 가면 없어갖고 다른 차 보고 막 그러잖아요. 네. 똑같아요. 지입차도 연식도 얼마 안 됐고 일머리도 너무 괜찮고 뭐 대기업이래 뭐 다 좋아. 10년 급여까지 좋아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네. 일 쉽고 차 좋고 그런데 막 인수받는 가격도 저렴하고 모든 게 다 좋은데 그런 일은 없어요. 자, 보셨을 때 대충 이게 구별하는 법은요. 지입차가 나와 있는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쭉 둘러보세요. 그러면 몇 년씩의 어떤 차량은 이 정도 가는구나 평균치가 있거든요. 근데 유난히 싸거나 유난히 저렴하게 나오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뭐 차에 문제가 정말 있거나 혹은 아예 없는 매물일 가능성이 커요. 중고차가 그게 생각이 났어요. 저도 실제로 경험을 한번 한 건데 중고차를 구매를 했는데 이게 진짜 침수차였던 거예요. 그 침수차 구별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전벨트잖아요. 안전벨트를 막 했더니 흙이 이렇게 묻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화물차 같은 경우도 그런 종류의 허위 매물도 있을까요? 뭐 가격이나 이런 거는 예, 그러니까 뭐 세부적으로 나뉘자면 화물차 갖고 장난치는 분들이 계세요. 나쁜 분들이죠. 근데 정말 화물차가 그냥 겉으로 보긴 모르잖아요. 내가 그거를 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은 운행을 해봐야 이 차가 괜찮구나 나쁘구나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뭐 그거를 고객하고 같이 구하는 경우가 아니고 이제 미리 운수회사나 뭐 회사에서 차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준비시켜 놓는 거죠. 근데 그 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나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사갖고 와서 이제 차주한테 넘기는. 하지만 차주한테 넘길 때는 저렴하게 안 넘기겠죠. 시중가, 그쵸? 시중가에 넘기겠죠. 그런 경우로 따진다면 그러면 이왕이면 운수회사랑 같이 내 차를 보러 다니는 게 네. 가장 좋겠네요. 그러니까 차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그렇게 일부러 차에 대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회사에서 미리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차가 운행 중이었던 차들이 있어요. 그 차로 운행을 했는데 기사님만 빠진 거죠. 그런 경우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중고차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같이 운수회사랑 같이 중고상에 가서 같이 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차로 선택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그냥 팁인데요. 팁으로 알고 계세요. 팁은 정말 중요하죠. 네. 이거는 이제 급여 체계에서 완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완제라고 하면 정확하게 급여가 얼마인지 뭐 300이면 300, 400이면 400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매물들을 보시면 완제급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완제급이요? 완제긴 완제인데 완제급. 그건 뭐죠? 완제급은요. 완제긴 완제인데 완제급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거는 급여가 300만 원짜리예요. 근데 완제급으로 올릴 때는 우리 야근 수당처럼요? 그렇죠. 야근 수당처럼 추가적으로 내가 일을 할 경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뭐 80만 원 정도가 더 벌 수 있는 그동안 그 전 기사님들이 그렇게 벌어왔어요. 만약 그렇다면 완제는 300만 원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게 정확한 거지만 이게 급여가 높게 보이기 위해서 추가타까지 플러스를 시켜서 380만 원 완제급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게 뭐 몇 개월 동안 혹은 1년 이상 동안 그 전에 계셨던 기사님이 그렇게 받아왔을지언정 플러스 알파에 대한 거는 정확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완제 같은 경우는 뭐 추가 근무가 있어서 추가로 정말로 그런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제외한 금액으로 올라온 거를 확실하게 봐야 한다. 네, 그렇죠. 그게 아니고 부풀려진 금액으로 자꾸 권유를 한다면 그것도 좀 의심을 한번은 해봐야 한다. 네, 맞아요. 이런 말인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까지도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왕이면 중고차를 해야 한다면 운수회사와 내가 같이 가서 내 차를 고르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미 구해져 있는 차를 구비할 때는 조금은 더 의심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오늘 자동차의 모든 것에서는 정말 알짜배기만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계약서 작성할 때 꼭 필요한 5가지, 그리고 자동차 허위 매물 구별하는 방법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이제 저희 다음 촬영 때는 그래도 좀 더 따뜻해지는 날들이 오겠죠? 아직 따뜻해지려면 멀었어요, 진아 씨. 그래도 우리 오늘 따뜻한 데서 했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네, 다음에는 저희가 더 상큼하고 더 알찬 이야기들로 꾸며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그러죠. 안녕. 안녕.